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 이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FSD 시대를 천명했다라고 판단한 뒤 FSD 시대가 테슬라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고 조금 뒤 모든 기존 차량과 신규 차량에 FSD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일론이 추가로 밝히게 됩니다. 재무적인 내용은 어제 다루었으니 오늘은 FSD 시대를 통해 단순히 FSD 구독률 증가 이외에 테슬라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테슬라의 사설 5G 구축으로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가 어떻게 추가 도약을 준비하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홀마스 씨께서 공유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새롭게 테슬라를 인도받는 모든 고객들이 한 달간 무료로 FSD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올라오고 조금 뒤 일론이 다시 한 번 더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신규 인도 차량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FSD의 한 달 무료 서비스가 이번 주에 시행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1년 전 일론 머스크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글 같은 경우 2023년 5월 9일 남겼던 글인데 FSD가 아주 부드럽게 주행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부여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1개월 무료 이용권이고 또 동시에 전 세계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론은 오늘 의미심장한 글을 다시 남기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단순히 더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동시에 최근 활발하게 활동해주고 계신 테슬라의 로한 파텔 씨, 규제를 제외하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FSD 관련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규제가 허가되는 대로 유럽과 중국으로 추가 확장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FSD가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15일 방송을 통해서 유럽 DCAS 채택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테슬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내고 게시하는 광고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 매월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광고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스코프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되고 있는 FSD와 관련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스마트 서문, 사실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FSD 버전 12가 포함되는 버전인 2024.2.12 버전 같은 경우 시각화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만 활용할 뿐인데도 아주 많은 차량들, 이전보다 더 많은 차량을 한 번에 인지하고 있으며 앞에 차량의 브레이크 등 역시 더욱더 많은 차량에서 한 번에 인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테슬라 FSD 점수표 같은 경우 한 개인이 평가하였던 점수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엘리아스 씨 사이트 점수표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업데이트가 되는 점수표입니다.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총 129개의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2400마일 주행을 바탕으로 이 점수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포착됩니다. 바로 버전 12로 바뀌면서 운전자 개입 빈도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버전 12로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도심 운전에서 120마일당 한 번씩 치명적인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였는데 버전 12로 바뀌면서 282마일당 한 번씩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2배 이상으로 도심 운전 기능이 상향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구간을 볼 때 모든 거리에서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모두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작성한 게 아니라 총 129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며 버전 12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선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일론이 FSD를 무료로 1개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을까? 지금까지 일론이 공유해줬던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이 반복했던 중요한 정보가 과거 병목이었던 컴퓨팅 파워가 해결이 되었다. 더 이상
트레이닝하는 시간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FSD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섀도우 모드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테슬라에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FSD를 사용하며 얻는 정보와 섀도우 모드를 사용해서 수집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FSD를 사용하며 많이 문제가 생긴 구간에 대해서 섀도우 모드를 통해서 영상을 확보하고 그걸 테슬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섀도우 모드가 아니라 실제 FSD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FSD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트레이닝 컴퓨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이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많은 문제를 확인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더욱더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FSD 버전 12 같은 경우도 당연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상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주행하는 영상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GPU 혹은 도조 컴퓨터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문제를 수집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더욱더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FSD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섀도우 모드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영상을 구할 수 있지만 신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신규 문제마저도 파악을 하며 벌써 버전 12로 바뀌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 테슬라만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텔레파시를 보여줬던 뉴럴링크 역시 캐나다로 확장하여서 뉴럴링크 칩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그록마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록은 챗 GPT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챗 GPT와 아주 결이 다른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챗 GPT도 사실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몇 달 전에는 챗 GPT랑 3시간 넘게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왜 싸웠냐? 챗 GPT를 사용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 같은 경우는 제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교묘한 답변을 하는 것을 인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약물 사용 빈도 증가 혹은 수술 비율이 인류 역사상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미국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든 지리적으로 다양한 국가를 보든 미국에서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니 갑자기 이상하게 변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변화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하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데 통계 자료를 무시하고 가치관을 앞세운다. 그것도 미성년자의 성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그게 챗 GPT가 보여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인 튜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챗 GPT를 운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록 같은 경우는 그걸 최대한 배제하며 또 동시에 X를 통해서 게시되는 최신의 게시글을 반영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챗봇이 그록입니다. 이 그록이 확대된다는 것 역시 AI 전선에서 일론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일론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가 전기차에 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동시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질량당 포함되어 있는 복잡성은 그 어떤 제품보다 높지만 여전히 제조 원가는 전기차의 반값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래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될 경우 휴머노이드 역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옵션도 있으며 혹은 아주 많은 마진을 남기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일론이
일론이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의 절대적인 우위와 격차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왜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발언을 했냐면 일론 전기를 보면은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철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일론이 이디엇 인덱스라는 걸 언급하게 됩니다.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멍청이 지표 정도가 될 건데 이 이디엇 인덱스가 측정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이 있을 때 그 완성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과 완성된 제품 가격을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너무나 높다라면은 이 멍청이 지표가 높다라는 것이죠. 판매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이 사용되었고 퀀텀 컴퓨팅을 통해서 디자인이 되었으며 온갖 미사 요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 지수가 너무 높으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여서 이걸 시행했던 게 스페이스X입니다. 간단한 밸브 하나 파는데 로켓 회사라고 몇만 불에 팔던 걸 직접 제조해 보니까 몇백 불에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일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규칙, 법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일론이 존중하는 유일한 법칙은 물리 법칙이고 이 물리 법칙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게 비싼 제품을 팔면서 미사 요구를 붙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로켓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며 휴머노이드에도 똑같은 철학 DNA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시장의 미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내용 역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셀룰라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 고용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에 제공되는 5G 인터넷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망을 단순한 5G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사설 5G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에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옵티머스 같은 경우 실제 제조 현장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사설 5G 통신망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에게 통합된 인터넷망을 제공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간혹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일단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인터넷이 끊겼을 때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인터넷이 포함된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의존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고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을 때 자율주행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게 됩니다. 또한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인터넷이 활용돼야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오고 가는 지연 시간이 추가 지연 시간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반응 속도인데 그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인터넷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인 짧은 반응 속도가 필요한 조작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교통량, 가장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슈차 정보 같은 곳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왜 테슬라는 사설 5G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을까? 옵티머스와 테슬라 차량이 이런 사설 5G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닝 컴퓨트이 더 이상 병목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이 됩니다. 엔투엔드로 바뀐 버전 12부터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가 더욱 더 많은 트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자료가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사설 5G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에 천명이 되는 것이고 또 똑같은 내용이 옵티머스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버전 12의 발전 속도도 엄청나지만 훨씬 더 빠른 발전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중국 주간보험 등록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13,200대를 판매하며 올해 가장 높은 주간보험 등록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 SUV 판매로 본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SUV 판매를 지난주
테슬라가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올해 기록이 아닌 지난 5분기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판매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 판매가 다른 분기와 비교해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감소했다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테슬라만 이렇게 판매량이 줄었을까?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중국 내 전기차 판매 기업과 비교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주 가장 많은 보험 등록수를 기록하였지만 니오 같은 경우 판매량이 지지부진한 수준에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조금이나마 판매량이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펑 역시 마찬가지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오토는 이런 트렌드가 더욱더 눈에 띕니다. 거기에 반해 테슬라 같은 경우 다른 분기와 비교하면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많은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국 내 경기 전체에 영향이 있으며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더 높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BYD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실 훨씬 더 높은 기록을 갱신하며 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BYD가 판매하는 주요 차량이 저가형 차량이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저가형 차량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중국 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BYD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대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추가 분석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분기별 BYD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은 내려갔지만 매출은 지난 4분기에 더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마진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기차 전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캐시플로우를 보게 된다면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BYD는 지난 4분기 엄청난 증가를 보여줍니다. 무려 200%가 넘는 증가를 보여주죠.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다라는 말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다는 말이고 BYD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산되는 방법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 것입니다. 카펙스라는 것은 고정 설비 투자 비용으로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카펙스에 포함이 되는데 BYD의 카펙스를 보게 되면 지난 4분기 카펙스가 36%나 줄어들게 됩니다. 즉 프리 캐시플로우가 올라갔는데 이게 실제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는 투자금을 엄청나게 줄여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R&D, 카펙스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더욱더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BYD 같은 경우 벌써 몸을 사리기 시작한 데 반해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BYD만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은 사실 BYD를 제외한 중국 내 모든 전기차 회사는 국가의 도움이 없다면 파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고 현금 보유량이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BYD의 현금 흐름 역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투자를 줄여서 미래를 희생하면서 얻은 현금이다라는 걸 보여주며 이 역시 테슬라와 아주 크게 대조를 이루는 행보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